최성호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눈을 뜬다. 알람 소리도 울리기 전에 이미 몸이 깨어난다. 35년 동안 현장 생활이 그렇게 만들었다. 세수하고 커피 믹스 한 봉지 타서 마시고 은주가 싸준 도시락 챙겨서 집을 나선다. 은주는 아직 자고 있다. 늘 그렇게다. 성호가 나갈 때쯤이면 은주는 이불 속에서 살짝 몸만 돌릴 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자연스러웠다. 서로의 리듬이 그렇게 맞춰져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다. 현장 끝나고 사무실에서 도면 정리하고 후배들한테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면 문 열고 들어서면 은주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 무릎에 담요 덮고 리모컨 만지작거리면서 성호가 들어오면 고개만 살짝 돌려서 왔어? 하고 말한다. 그 한마디가 하루의 전부였다. 성호는 응 배고프다 하고 대답하고 은주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국 데우고 밥 푼다. 그렇게 밥 먹고 같이 TV 좀 보다 자는 거다. 주말엔 은주가 시장 보고 와서 김치찌개 끓이고 성호는 세차하고 그게 35년이었다. 그런데 2월 초 어느 날이었다. 성호가 평소처럼 10시 반쯤 들어왔는데 은주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불을 다 켜놓고 거울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 손에 립스틱 들고 입술에 색을 바르고 있었다. 성호는 신발 벗다가 멈칫했다. 뭐해? 은주는 거울 속에서 남편을 보고 살짝 웃었다. 아, 그냥. 립스틱은 코랄 핑크였다. 은주는 원래 베이지 톤만 썼다. 30년 넘게 봐온 입술색이 그거였다.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선명한 색을 바르고 있다. 성호는 웃음이 나왔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생일도 아닌데. 은주는 립스틱 뚜껑 닫으면서 말했다. 그냥 기분 내고 싶어서. 그 말투가 이상했다. 끝에 살짝 올라가는 게 꼭 소녀 같았다. 성호는 그냥 웃고 넘겼다. 나이 들면 다들 한 번씩 그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호가 나가기 전에 은주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원래는 그냥 묶고 다니던 머리가 살짝 웨이브가 들어가 있었다. 성호가 물었다. 머리 했어? 은주는 드라이어 끄면서 대답했다. 응, 어제 동네 미용실 갔다 왔어. 성호는 고개 끄덕였다. 예쁘다고 말할까 하다 말았다. 그냥 잘 어울린다 하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 성호가 현장에서 돌아오니 은주가 집에 없었다. 시계는 9시 반. 원래 은주는 6시에 퇴근해서 7시 전에는 집에 와 있다. 전화해봤더니 조금 늦을게 동료들이랑 밥 먹고 있어라고 한다. 성호는 혼자 밥 먹고 TV 봤다. 11시가 다 돼서야 은주가 들어왔다. 문 열리는 소리에 성호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은주는 얼굴이 살짝 붉었다. 술 냄새가 났다. 많이 마셨어? 은주는 신발 벗으면서 웃었다. 조금만 마셨어. 부장님이 또 잡아서. 그날은 그게 끝이었다. 그런데 그 뒤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러다 거의 매일이 되었다. 오늘도 늘어났어. 회사에서 회식 있어. 동기들이랑 오랜만에 봐서. 이유는 매번 달랐다. 성호는 처음엔 별말 안 했다. 나이 들었으니 친구들도 사귀고 그래야지 싶었다. 그러나 냄새가 달랐다. 은주가 들어올 때마다 목덜미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가 성호가 아는 그 향이 아니었다. 원래 은주는 플로럴 계열 가벼운 향만 썼다. 그런데 이제는 무겁고 달콤한 꼭 남자 향수 섞인 듯한 냄새가 났다. 성호는 은주가 샤워하러 가는 뒷모습을 보며 코를 킁킁거렸다. 분명했다.
다른 냄새였다. 어졌다. 3월 들어서면서 은주의 옷차림도 완전히 바뀌었다. 원래 집에서 입던 낡은 면티의 트레이닝복 대신 블라우스에 슬랙스, 심지어 힐까지 신고 나갔다. 들어왔다. 화장은 더 진해졌다. 아이라인까지 그리고 볼터치도 했다. 성호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은주는 핸드폰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그냥 나도 좀 예뻐지고 싶어서. 그리고는 웃었다. 그 웃음이 낯설었다. 성호는 현장에서 도면 보다가도 자꾸 멍해졌다. 후배가 형님, 괜찮으세요? 물어도 대답도 제대로 못했다. 머릿속에 은주의 코랄 립스틱만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은주는 오늘 회사 회식이라 늦을 거야 라고 문자를 보냈다. 성호는 혼자 소주 한 병 사와서 마셨다. TV는 켜놨지만 소리는 안 들렸다. 시계가 12시를 넘겼다. 1시가 되었다. 1시 반에 문이 열렸다. 은주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얼굴이 새빨갛고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었다. 목덜미에 키스마크 같은 자국이 보였다. 성호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어디서 이렇게 마시고 와? 은주는 웃으면서 신발 벗었다. 아, 너무 마셨어. 미안. 그리고는 성호 옆을 스치며 욕실로 갔다.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다. 성호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속이 울렁거렸다. 그날 밤 은주가 샤워하고 자러 갔는데 핸드폰이 소파에 놓고 갔다. 알림이 울렸다. 성호는 무심코 봤다. 도연,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 내일도 만나자. 성호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화면을 껐지만 그 글자가 눈에 박혔다. 도현. 은주가 누군가를 이름에 하트까지 달아서 저장해 놓았다. 성호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천장을 보며 이를 갈았다. 35년을 같이 산 여자가, 예순이 된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하트를 보낸다. 그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화장하고 나갈 준비를 했다. 성호는 현장에 가지 못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라고 문자 보내고 집에 남았다. 은주 나가고 나서 성호는 은주의 옷장을 열었다. 맨 아래 서랍에 새 속옷들이 있었다. 레이스에 끈없는 브라, 보지 않던 티 팬티. 아직 가격표도 붙어 있었다. 성호는 그걸 하나하나 만져봤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잡았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깊숙이 작은 종이 봉투. 안에 든 건 콘돔이었다. 삼개들이. 아직 비닐도 안 뜯겼다. 성호는 그걸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60살 먹은 여자가 호텔을 간다. 다른 남자랑. 그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그날부터 성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은주가 웃으면 그 웃음이 누구를 향한 건지 생각했다. 은주가 늦게 들어오면 어디서 뭘 했는지 상상했다. 은주가 샤워할 때마다 그 몸에 다른 남자의 손이 닿았을 생각에 속이 뒤집혔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이대로는 못 산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호는 그날부터 노트를 하나 샀다. 현장 일지처럼 작은 수첩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아침에 은주가 집을 나서는 시간, 무슨 옷 입고 나갔는지, 립스틱 색깔이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다 적었다. 3월 15일 7시 42분 출근. 흰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코랄 립스틱.
웃는 얼굴. 3월 16일 7시 38분. 빨간 니트에 청바지. 향수 진함. 눈 마주치지 않음. 3월 17일 귀가 23시 57분. 술 냄새. 목에 자국 하나. 하나하나 적을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35년을 같이 산 여자가 이렇게 변해 있었다.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3월 20일 오후였다. 현장 일이 일찍 끝났다. 성우는 후배한테 오늘 좀 아파서 먼저 갈게 하고 차를 몰았다. 회사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다. 6시 5분 은주의 차가 나왔다. 성우는 조수석에 몸을 낮추고 따라갔다. 은주의 차는 회사 방향이 아니었다.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나갔다. 성우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에 땀이 찼다. 한참을 달리다 신호등에 멈췄다. 은주의 차가 바로 앞에 섰다. 조수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 은주가 고개 돌려 그 남자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성우를 찔렀다. 입술을 깨물고 남자의 어깨를 툭 치는 손짓. 남자가 은주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손등에 입을 맞췄다. 성우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핸들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신호가 바뀌자 다시 따라갔다. 차는 점점 외진 곳으로 들어갔다. 낡은 상가들이 즐비한 골목. 그러다 스카이 모텔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싸구려 모텔이었다. 은주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갔다. 성호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숨을 죽였다. 은주가 차 문이 열렸다. 은주가 먼저 내렸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리며 그 남자가 나왔다. 남자가 은주의 허리를 감쌌다. 은주가 자연스럽게 남자의 팔에 손을 걸쳤다. 둘이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성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들을 잡을 수도 없었다. 한참 만에야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프런트에 들어가서 물었다. 저기 흰색 SUV 차량 들어온 방이요? 아저씨가 성우를 위아래 훑어보더니 대답했다. 302호요. 왜요? 성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다. 다시 차로 돌아와서 기다렸다.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피웠다. 한갑을 다 피울 때쯤 모텔 문이 열렸다. 은주와 그 남자가 나왔다. 남자가 은주의 가방을 들어주고 은주가 남자의 팔을 잡고 웃었다. 주차장으로 가서 은주의 차로 갔다. 남자가 은주를 운전석에 태우고 몸을 숙여서 입을 맞췄다. 길게, 깊게. 은주의 손이 남자의 목덜미를 감쌌다. 성호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찍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흐려졌지만 그래도 찍었다. 영상으로도 찍었다. 둘이 헤어질 때까지. 은주가 차를 몰고 가고 남자는 택시를 탔다. 성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그날 밤 은주는 11시 반에 들어왔다. 평소처럼 오늘도 피곤해하면서 샤워하러 갔다. 성호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다. 은주가 잠이 들 때까지. 자정쯤 은주가 코를 골기 시작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은주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화면. 예전 비밀번호를 넣어봤다. 안 열렸다. 생일도 안 됐다. 결혼기념일도 안 됐다. 그러다 문득 올해 35주년 기념일이 떠올랐다. 2025년 5월 18일. 그걸 넣어봤다. 띠리릭.
열렸다. 성호는 침대로 가서 이불을 덮어쓰고 핸드폰을 봤다. 카톡을 열었다. 맨 위에 도연이 있었다. 대화방을 열었다. 9월 12일부터 시작이었다. 정확히 6개월하고 8일 전. 도연 오빠, 오늘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은주 나도. 빨리 만나고 싶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은주가 셀카 찍은 거. 속옷 차림으로. 성호는 이를 악물었다. 아래로 내렸다. 78번. 78번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 3시 여의도 호텔. 토요일 오후 스카이 모텔 302호.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만 봐도 돼? 사진이 수십 장. 둘이 침대에서 찍은 거. 은주가 도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거. 도연이 은주의 허리를 안고 있는 거. 도연의 프로필을 눌렀다. 박도연. 35세. 상사 회사 거래처 팀장. 상태 메시지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가족 사진도 있었다. 젊은 아내와 초등학생 딸. 성호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토할 것 같았다. 모든 걸 캡처했다. 카톡 대화, 사진, 통화 기록, 카카오맵 위치 기록까지 클라우드에 올리고 USB에도 저장했다. 손이 떨려서 몇 번 실수했지만 다 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35년이 한 여자랑 산 세월이 이렇게 무너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성호는 그 후로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잤다. USB에 저장한 증거들을 밤새 들여다봤다. 박도연이라는 놈의 얼굴이 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머릿속에 박혀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놈 프로필에 있던 가족 사진, 젊은 아내와 어린 딸. 그 생각만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래서 알아봤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회사 후배한테 슬쩍 물어보고 심지어 거래처 사람한테까지 연락했다. 박도연, 35세. 상사 회사 무역팀장. 결혼 18년 차. 아내 이름 윤지수. 40세. 홍대 근처에 작은 갤러리 운영한다. 딸 하나. 올해 초등학교 5학년. 지수라는 여자 사진도 찾았다. 도연의 SNS에서 단정한 단발머리에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 은주와는 전혀 다른 타입이었다. 성호는 그 사진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저 여자도 모르고 있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팠다. 나처럼 6개월 전에 누가 알려줬더라면, 그때 누가 나한테 말 좀 해줬더라면 이 고통을 덜 받았을 텐데. 지수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다. 18년을 같이 산 남자가 60 먹은 여자랑 호텔을 드나든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웃고 있겠지. 성호는 결심했다. 알려줘야 한다. 그게 옳은 일이다. 4월 초였다. 성호는 갤러리에 갔다. 홍대 쪽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갤러리. 유리문 너머로 그림들이 보였다. 성호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에 여자가 있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치마. 윤지수였다. 어서 오세요 하고 웃으며 인사했다. 그 미소가 성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림 보시러 오셨어요? 성호는 고개 저었다. 아니요. 윤지수 씨죠. 지수가 살짝 눈썹을 올렸다. 네. 그런데요. 성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A4 봉투. 안에 USB와 출력한 사진들, 카톡 캡처들 다 넣어뒀다. 이거 받아보세요. 지수가 봉투를 받았다.
의아한 표정으로 열어보기 시작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얼굴이 하얘졌다. 사진이었다. 도연과 은주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침대에서 찍은 사진. 지수가 손을 떨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사진들이 우수수 쏟아졌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성호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제 마누라랑 당신 남편이. 지수가 벽에 기대서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졌다. 성호는 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 그냥 기다렸다. 한참 뒤에야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었다. 언제부터예요? 6개월 됐습니다. 78번 만났대요. 지수가 웃었다. 허탈하게. 78번. 78번이요? 성호는 고개 끄덕였다. 갤러리 문을 잠갔다. 둘이 바닥에 앉았다. 지수가 물 한 잔 가져왔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요즘 늦게 들어오길래 일이 바쁘다고만 생각했어요. 성호도 말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화장 바꾸고 옷 바꾸고 늦게 들어오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수가 사진을 다시 주웠다. 은주의 얼굴을 보며 이를 갈았다. 이 여자 나이 차이 얼마나 나죠? 25살. 지수가 한숨을 쉬었다. 18년을 같이 산 남자가 60 먹은 여자랑. 성호가 말했다. 제 마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둘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지수가 말했다. 저 그냥 이혼할까요? 성호가 고개 저었다. 그냥 이혼하면 저놈들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만 바보 되고. 지수가 성호를 봤다. 눈에 불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호가 말했다. 복수합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둘의 눈이 마주쳤다. 20살 차이 나는 두 사람이 그 순간 같은 마음이 됐다. 그날부터 둘이 자주 만났다. 갤러리가 문 닫는 시간에 또는 성호가 현장 끝나고 홍대로 갔다. 커피숍 구석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지수가 말했다. 도연이 요즘 통장 잔고가 이상해요.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어디 쓰는지 몰랐어요. 성호가 웃었다. 쓰디쓰게. 그 돈으로 모텔 갔습니다. 6개월 동안 630만 원 썼어요. 영수증 다 있어요. 지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아세요? 제 마누라 카드 내역 봤어요. 그걸로 계산한 거예요. 둘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성호는 은주의 통장 내역을 다 출력했다. 모텔비, 레스토랑, 속옷, 화장품. 다 도연이랑 쓴 돈이었다. 지수는 도연의 서랍을 뒤졌다. 콘돔, 호텔 영수증, 은주가 준 선물들. 둘이 그걸 다 모아서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전문 변호사. 증거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쪽이 30%도 못 가져갑니다. 73은 기본이고 위자료도 엄청나 나올 거예요. 성호가 물었다. 동시 이혼 가능합니까? 변호사가 웃었다. 가능하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장 접수하면 됩니다. 지수가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해요. 저놈들이 서로 연락도 못하게. 성호가 고개 끄덕였다. 그리고 돈 돌려받아요. 630만 원, 외도 비용으로 쓴 거. 다 청구합시다. 둘이 손을 마주쳤다. 그날 밤, 성호는 집에 돌아와서 은주를 봤다. 은주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도연한테 문자 보내면서 성호는 속으로 웃었다. 곧 내 웃음이 울음으로 바뀔 거다. 지수도 갤러리에서 도연의 전화를 받았다. 오늘도 늦는다고. 지수는 전화를 끊고 성호한테 문자 보냈다. 내일 10시 커피숍에서 봐요. 마지막 점검합시다. 성호가 답했다. 그래요. 끝장을 내요. 두 사람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성호와 지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갔다. 5월 초였다. 서울 변호사 빌딩 12층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곳. 변호사는 50대 중반 남자였다. 증거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6개월 동안 78번 만남. 사진, 카톡, 위치 기록, 카드 내역까지. 재판 가면 73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위자료도 1억은 넘게 나올 거예요. 성호가 물었다. 동시 접수는요? 변호사가 웃었다. 같은 날 오전 10시 두 군데 가정법원에 동시에 넣습니다. 1시간 차이도 안 나게. 지수가 말했다. 외도 비용 630만 원도 청구해 주세요. 그 돈으로 호텔 갔으니까. 변호사가 메모했다. 물론이죠. 유책 배우자 쪽이 다 물어냅니다. 둘이 사무실을 나오면서 손을 잡았다. 짧게 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데이가 왔다. 5월 18일. 결혼 35주년 되는 날. 성호는 일부러 그날을 골랐다. 그날 저녁이었다. 은주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 35년 동안 매일 먹던 그 밥상이었다. 성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은주가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성호는 대답 없이 숟가락만 움직였다. 밥을 다 먹고 은주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고 있었다.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려고 돌아섰을 때 성호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두툼한 갈색 봉투. 은주가 웃었다. 이게 뭐야? 무슨 선물? 성호는 의자에 앉아서 은주를 똑바로 봤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이혼하자. 은주가 손에서 행주를 떨어뜨렸다. 뭐? 성호가 봉투를 밀었다. 열어봐.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이혼 조정서가 나왔다. 그 위에 사진들이 쏟아졌다.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침대에서 찍은 사진. 카톡 캡처들. 78번의 만남이 날짜별로 정리된 리스트.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이게 어떻게? 성호가 말했다. 차가운 목소리로. 박도연 아내한테도 다 줬어. 오늘 동시에 이혼 들어간다. 너희 둘 다 이제 끝이야. 은주가 울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고 성호의 바지를 잡았다.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성호는 그 손을 뿌리쳤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네가 잘못했다고 하네. 그리고 일어났다. 은주의 어깨를 넘어 창밖을 봤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 이제 내 차례다. 은주는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다. 흐느끼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같은 시각 홍대 갤러리. 지수는 갤러리 문을 일찍 닫았다. 도연이 집에 왔다. 오늘 좀 일찍 왔네 하면서 웃었다. 지수가 테이블에 봉투를 놓았다. 이게 뭐야? 도연이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쏟아졌다. 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들. 모텔 영수증. 카톡.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수야. 이게. 지수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나도 오늘 이혼 들어갔어. 네가 그 할머니랑 78번 잤다는 거 다 알아. 도연이 무릎 꿇었다. 제발. 딸 생각해서. 지수가 웃었다. 차갑게. 딸? 네가 그 할머니랑 호텔 갈 때 딸 생각했어? 도연이 울었다. 지수는 그 앞을 지나쳐 문을 열었다. 나가. 그날 밤 은주는 성호의 발을 붙잡았다. 빌었다. 용서를 구했다. 머리를 조아렸다. 성호는 가방 하나 들고 나왔다. 집은 내가 가져. 대신 돈은 7,3이야. 위자료도 다 물어. 은주가 비명을 질렀다. 여보. 제발. 문이 닫혔다. 도연도 집에서 쫓겨났다. 지수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도연은 회사에 소문이 퍼졌다. 거래처에까지. 무역팀장 박도연 유부녀랑 불륜 소문이 사내에 쫙 퍼졌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결국 사표를 냈다. 은주는 더 처참했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 소문이 났다. 이은주가 젊은 놈이랑 모텔 들락거렸다더라. 시장 가면 손가락질 받았다. 친구들도 끊었다. 은주는 집에 틀어박혔다. 문도 안 열었다. 도연과 은주는 서로 연락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둘 다 이혼 소송 중이었다. 재산은 7-3으로 나눠졌다. 외도 비용 630만 원도 토해냈다. 은주는 성호한테, 도연은 지수한테. 둘이 만났다. 싸구려 여관에서. 은주가 울었다. 이제 어떡해. 도연도 울었다. 나 회사 그만뒀어. 둘이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그 안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이 섞여 있었다. 성호는 그 집을 나왔다. 35년 산 아파트를. 가구 하나 가져가지 않았다. 그냥 옷가지랑 책 몇 권. 새로 이사간 곳은 강남역 근처 원룸이었다. 15평짜리 스튜디오. 낡은 빌라 3층.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성호는 그곳에 앉아서 맥주를 마셨다. 혼자.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60살에 처음으로 혼자 사는 밤이었다. 지수는 갤러리를 계속 열었다. 딸과 둘이 살았다. 성호와 지수는 가끔 만났다. 커피숍에서 서로의 소식을 전했다. 그 할머니 요즘 어때요? 집에만 있대요. 문도 안 연대요. 그놈은 실업자 됐대요. 둘이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다. 성호는 창밖을 봤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았다. 혼자지만 자유로웠다. 이혼 판결이 난 게 6월 중순이었다. 법원에서 최종 서류 받자마자 성호는 원룸으로 짐을 다 옮겼다. 빈 방에 앉아서 서류만 바라봤다. 35년이 한 장 종이로 끝났다. 지수한테 전화했다. 끝났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이제 어떡해요? 그 뒤로 둘이 더 자주 만났다. 처음엔 그냥 커피숍이었다. 홍대 근처 갤러리 옆 카페. 지수가 자주 가는데 구석자리에 앉아서 서로의 빈집 이야기를 했다. 성호가 말했다. 밤에 집에 가면 너무 조용해. 35년 만에 처음 혼자 자보니까 벽이 다 들려. 지수가 고개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딸, 애 학교 보내놓고 오면 집이 텅 비어 있어요. 도연이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창문 다 열어놔요. 둘이 그렇게 말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났다. 서로의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만남이 잦아졌다. 주말엔 한강으로 갔다. 자전거 타고
산책하고 성호가 김밥 사오고 지수가 커피 타왔다. 벤치에 앉아서 강물만 봤다. 어느 날 지수가 말했다. 오빠. 아니, 아저씨. 성호가 웃었다. 오빠라고 해. 나이 차이 20살이지만 그냥 오빠라고. 지수가 웃었다. 오빠. 우리 그냥 이렇게 계속 만나도 돼요? 성호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나 이제 자유야. 그런데 그 즈음에 은주가 찾아왔다. 원룸 앞에 서 있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푹 꺼져 있었다. 성호가 문 열자마자 무릎 꿇었다. 여보, 돌아와. 내가 미쳤었어. 그게 그냥 순간에 미친 짓이었어. 우리 35년인데 다시 시작하자. 성호는 문을 반만 열고 서 있었다. 미친 짓? 78번이 순간이야. 은주가 울었다. 도연이랑도 끝났어. 그놈이 나 버렸어. 나 이제 혼자야. 제발. 습관이라도 돼서 돌아와. 성호가 차갑게 말했다. 습관? 나도 습관이었어. 그럼 이제 새로운 습관 들여. 은주가 소리 질렀다. 너 지금 그 여자랑 만난다고? 불륜이야. 나한테 한 짓이랑 똑같아. 성호가 웃었다. 아니, 너는 유부녀였어. 나 유부남이었고, 나는 지금 독신이야. 지수는 독신이고, 그게 달라.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다. 성호는 문 닫았다. 도연도 지수한테 왔다. 갤러리 문 두드리고 비 맞으면서 서 있었다. 지수가 문 열자마자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어. 딸, 애 생각해서라도 다시 시작하자. 지수가 밀어냈다. 딸? 네가 그 할머니랑 호텔 갈 때 딸 생각했어. 도연이 울었다. 그 여자 버렸어. 이제 나도 혼자야. 제발. 지수가 말했다. 나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났어. 최성호 씨. 너랑 그 여자가 연결해준 인연이야. 도연이 이를 갈았다. 그 할아버지랑? 나이 차이 20살이 넘는데. 지수가 웃었다. 너는 25살 차이 나는 여자랑 잤잖아. 그럼 이건 어때? 도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다. 그 뒤로 은주와 도연은 서로 만났다. 싸구려 원룸에서 은주가 도연을 안았다. 우리 같이 살자. 도연이 한숨 쉬었다. 돈 없어. 일도 없어. 둘이 서로를 원망했다. 결국 헤어졌다. 성호와 지수는 점점 가까워졌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둘이 한강에서 만났다. 성호가 지수의 목도리 해주었다. 추워? 지수가 고개 저었다. 오빠 옆에 있으면 안 추워. 성호가 말했다. 지수야. 너 사랑해. 지수가 울었다. 나도. 오빠 사랑해요. 그게 고백이었다. 봄이 왔다. 벚꽃 필 때. 성호가 지수를 불렀다. 오늘 한강 가자. 특별한 날이야. 지수가 갔다. 여의도 한강공원. 벚꽃이 만발이었다. 둘이 산책했다. 강바람이 불었다. 성호가 갑자기 멈췄다. 지수가 돌아봤다. 성호가 주머니에서 반지 꺼냈다. 무릎 꿇었다. 61살 먹은 남자가 41살 여자 앞에서 지수야, 나랑 결혼해 줄래? 지수가 눈물이 났다. 오빠. 성호가 말했다. 나 인생 처음으로 처음 느껴보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인가 봐.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야.
자유롭게 선택한 사랑. 지수가 고개 끄덕였다. 네, 해줄게요. 둘이 안았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내년 봄 결혼했다. 작은 예식장. 딸 애가 축복해 주었다. 성호 쪽 친척들 몇 명, 지수 쪽 친구들. 지수가 웨딩드레스 입었다. 성호가 턱시도 입었다. 서로 반지 끼워 주었다. 성호가 말했다. 이제야 진짜 행복하네. 지수가 웃었다. 저도요. 늦었지만 이게 진짜예요. 둘이 키스했다. 그 후로 둘이 함께 살았다. 지수의 집으로 이사 갔다. 딸애가 성호를 아빠라고 불렀다. 성호는 현장 그만두고 작은 컨설팅 일했. 지수는 갤러리 계속했다. 저녁에 둘이 한강 산책했다. 손잡고 성호가 말했다. 우리 만난 게 고통 속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운명인가 봐. 지수가 고개 끄덕였다. 맞아요. 사랑은 나이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둘이 웃었다. 60살 넘어서야 찾은 행복. 늦었지만 진짜였다. 이제야 알았다. 사랑은 언제나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제일 아름답다는 걸.